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파주 여행 베스트 9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여행은 임진각을 중심으로 떠나는 통일안보 테마 여행, 해이리 마을을 중심으로 떠나는 예술문화 테마 여행, 마장호수를 중심으로 떠나는 천혜자연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여행이 가능한 곳이죠.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조떼꾸알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지나서 자유로를 자유롭게 날리다 보면 파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해이리 마을 주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해이리 마을, 한국근현대사박물관,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해이리 마을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로서 15만 평 규모의 통일동산 관광 특구 내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길도 예쁘고 건물도 예쁘고 마을도 예뻐서 볼 것도 많고요.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카페, 레스토랑, 아트숍과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 있어서 즐길 거리도 많으니까 마을 자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걸리는 곳이죠. 해이리 마을 한쪽에는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이라는 가볼 만한 곳이 있는데요. 한국의 50년대, 70년대 생활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테마 체험 전시관으로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추억 여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시대, 새마을 운동의 시절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이 30년 동안 모은 각종 유물자료 7만여 점을 전시해 놓은 곳이죠. 들어서자마자 재미있는 전시물들이 추억을 자극하네요. 입장료는 중고생 성인 8,000원, 초등학생 이하 6,000원이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지하 1층부터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지하 1층은 풍물관이라고 해서 1960년대 전후 도시를 재현한 저잣거리를 거닐며 골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 전시되어 있습니다. 옛날 복덕방이네요. 옛날 약국의 간판이 인상적입니다. 극장 간판 같네요. 옛날 약국에는 인체 해부도 모형이 꼭 있었죠. 미장원, 하방, 대포집의 모습이고요. 아주 정겨운 그 시절 극장의 모습입니다. 옛날 국밥집의 국밥 맛은 어땠을까요? 불쌍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 시켜봤죠.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하는 소리만 나면 멀리 피하고 귀를 막았었죠. 옛날 남자들의 방 벽에는 이소룡 사진이 저렇게 부적처럼 붙어 있었죠. 이렇게 지하 1층을 다 돌아보고 문화관이 있는 1층, 2층으로 갔습니다. 문화관은 1960년대, 70년대의 학교 가는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맞습니다. 옛날 교복과 교련복을 입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었네요. 좀 웃지 그랬어요. 여기는 옛날 상업고등학교의 교실 모습이고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봤다는 여학생이란 잡지입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 역사관과 추억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근현대 100년의 기록자료 및 소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정치, 역사, 문화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추억의 물품들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냥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와우, 옛날 소주들. 술 한잔 생각나네요. 박물관 밖으로 나와도 외곽에
옛 파주역과 대포집, 소품들이 있어서 끝까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이었습니다. 헤이리 마을의 바로 옆에는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파주 영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곳이죠.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영어 교육을 위한 곳이니까 캠퍼스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영국의 한 마을을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영국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고요. 그곳의 건물들과 소품들을 배경으로 재미있고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즐거운 곳이죠. 84,000평 규모에 조성된 이곳은 총 49개 동의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에 600명가량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고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 가지고 영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중앙에 있는 시티홀 앞에는 멋진 분수대와 카페가 있어서 운치 있는 휴식도 가능하고요. 돌아보는 내내 이국적인 분위기에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창의 및 예술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특강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류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한 곳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잡초만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헤이리 마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왔습니다. 개관 이후에 2천만 명이나 다녀간 곳이라고 하네요. 전망대의 주차 공간은 다소 여유가 있고요. 저기 한쪽 끝에 있는 통일기원 북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함부로 북치시면 안 됩니다. 전망대가 아닌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파주 지역과 북한 땅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조만식 선생님의 동상이 있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망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고요. 운영시간은 하절기 9시 반에서 17시 30분까지, 동절기는 10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요. 전망대 안에는 라운지, 카페, 전시실, 극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통일정책,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의 발자취, 북한의 실상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전시실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전망대에서 파주 지역이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교육받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앞에가 바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이건 전자망원경인데요. 편리하고 성능이 좋아서 북한 땅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 전망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자망원경이 있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여기서 바라본 전망이 정말 끝내주네요. 북한에서 내려온 임진강과 남한의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 모습이 장관인 곳이죠. 여기는 4층 전망대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북쪽은 촬영 금지라고 해서 안 찍었고요. 파주 쪽만 보여드릴게요. 시원합니다. 북한 더럽게 가깝구나. 여기는 카페가 있는 전망 라운지입니다. 시원한 규모가 인상적이네요. 북녘땅을 바라보며 차 한잔을 하는 기분도 괜찮겠어요. 오두산 통일 전망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임진각 관광지로 가보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한 곳만으로도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임진각 평화곤도라,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도계다리, 평화누리공원 등이 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왔습니다. 주차장의 크기가 큰 걸로 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면 임진각 도깨다리가 있고요. 평화곤도라, 도라산 평화공원 이쪽이고요. 이쪽으로는 평화누리공원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곤도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돌라 이용요금은 일반 캐빈 대인 12,000원, 크리스탈 캐빈 대인 15,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여기서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서 도라산역으로 가게 됩니다. 도라산역을 가게 되면요,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볼 수 있고요. 도라산 평화공원도 걸어보고 제3 땅굴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쪽은 영상 촬영이 불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진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의 종이 있고요. 도깨다리, 자유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DMZ 나우 홍보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카페, 식당, 편의점이 있습니다. 요 위에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봤는데요. 임진각 관광지에 여기저기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깨다리 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는 길에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래봬도 등록문화재 78호입니다. 기관차에 있는 1020여 개의 총탄 자국과 휘어진 바퀴가 관람 포인트라고 하네요. 도깨다리는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해서 만든 길이 105m의 관광용 인도교입니다. 이용료는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을 받더라고요. 도깨다리 바로 옆에는 자유의 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 포로 12,773명이 이 다리를 건너서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명명된 다리라고 하네요. 저것은 평화의 종인데요. 저는 1월 1일이나 중요한 날에만 치는 종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만원의 티켓을 구매하면 7회를 타종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더라고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 방문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고요. 돗자리와 음식을 가져와서 피크닉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멋진 카페와 바람개비가 있는 바람의 언덕에서는 인생사진도 찍을 수 있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매년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역사교육과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주말 나들이 장소로 아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임진각 관광지를 나와서 황포도배라는 다소 이색적인 유람선을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황포도배 선착장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황토색 배가 황포도배입니다. 이용료는 대인 11,000원, 초등학생이야 소인이 9,000원입니다. 배는 하루에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는데 주중과 주말이 다르고 최소 출항 인원이 8명이니까 방문 전에 전화 등으로 운항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배에 탑승을 했는데 배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임진강을 유람하게 되는 거죠.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배 주변으로 갈매기가 많습니다. 배 안에서 새우깡을 팔더라고요. 배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얼굴에 싱글벙글하네요. 배 앞에는 선장님이 운항을 하면서 갈매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뿌려주고 있네요. 이러니 갈매기들이 배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임진강 황포도배는 임진강 적벽을 감상하면서 역사 이야기도 듣게 되는 유람선입니다. 가운데 있는 머리통, 양쪽에 있는 거 발인데 가운데 보면 아마 역사가 조선시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도배를 재현한 유람선이죠. 분단 이후 5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임진강을 유람하면서 임진 8경의 절경을 감상하게 됩니다. 두지리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고량포구를 돌아 선착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왔어요. 선착장 위에는 카페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실내와 실외에서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임진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황포도배였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좋다. 이번에는 가막산 출렁다리를 향해서 갔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것이 가을이라서 가막산 가는 길에 가을 정취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가막산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서 제1주차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위로 10분만 올라가면 가막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초반에 경사가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런 계단은 7분에서 8분만 오르면 되고요. 금방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막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출렁다리와 가막산이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가막 전망대에서 이정표를 따라서 2분만 가면 출렁다리로 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출렁다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출렁다리는 도로로 인해서 잘려나간 설마리 골짜기를 연결하는 다리로 150m의 무주탑 산악 현수교입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다리를 건너서 가막산 전망대 쪽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리를 더 지나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가막 능선 계곡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운계폭포입니다. 운계폭포를 가보겠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운계폭포까지는 5분 거리이죠. 가는 동안에 가을 단풍이 기가 막혔어요. 운계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운계폭포는 20m의 아기자기한 폭포인데 수량이 많을 때는 절벽에서 푸른 물이 쏟아지는 풍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7분, 8분만 더 올라가면 범륜사와 운계 전망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막산은 휴전선에 인접한 관계로 오랫동안 입산 금지구역이었던 덕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이용시간은 1출에서 1몰씩까지이고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돋보이는 수목원인 벽초지 수목원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봄과 가을에 오면 더욱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수목원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만나는 곳은 설렘의 공간입니다. 이 영상은 5월에 촬영을 했는데요. 설렘의 공간에 있는 여왕의 정원에 꾸며진 형형색색의 튤립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입장료는 성인 1,500원, 청소년 경로 8,500원, 어린이 7,500원이고요. 개장 시간은 시기마다 상이한데요. 10시 이후 16시 이전에 오시면 언제나 관람이 가능하고 연중 무료입니다. 하경원에서는 철쭉, 연산홍, 벚꽃의 강렬한 색상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아리솔 쉼터에서는
컬러풀한 꽃과 산책길의 조화가 사진 찍기에 너무 좋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옆으로 와서는 벽초지 연못을 중심으로 한 감동의 공간이 있습니다. 버들길을 지나고요. 무심교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고요. 팔연정에서 바라보는 연못의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단풍길은 가을에 오면 그 느낌이 더욱 멋있겠네요. 벽초폭포 바로 옆으로 가면 연화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름에 오면 멋진 연꽃이 피어있는 수상정원의 참멋을 보실 수 있겠네요. 사색의 공간에서는 멋진 나무와 함께 사색을 하기에 좋고요. 깨달음의 정원에서는 벽초지 연못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느림의 정원에서는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느리게 걸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에는 신화의 공간입니다. 신화의 공간으로 가려면 만리성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유럽으로 온 것 같은 분위기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유럽풍의 정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보라색의 집은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천여종의 식물들과 함께 사계절 변화하는 수목원의 모습은 드라마 빈센조, 호텔 델루나,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영화 아가씨 등 매년 수십 편의 영화나 드라마에 담기고 있어서 작품 속 풍경을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즐길거리가 됩니다. 벽초지 수목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짜릿한 스릴과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마장호수로 왔습니다. 물빛 풍경이 아름다운 마장호수는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제격인 곳이죠. 수변 경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3.6km의 수변 데크와 길이 220m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2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주차장에서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쭉 가다 보면 전망대 카페가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마장호수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라고 하는데요. 최장이라는 타이틀은 매년 출렁다리가 생길 때마다 바뀌니까 현황을 알아봐야겠고요. 출렁다리는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리 위를 걸을 때 느껴지는 출렁임과 함께 호수의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합니다. 다리를 건넌 후부터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호수 둘레길을 걸으면 호수의 절반을 걷게 되겠죠. 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둘레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촬영을 해서 걷는 동안 가을 단풍의 정취가 온몸으로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호수에서는 계속해서 마장호수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이색적이더라고요. 마장호수의 물은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물고기들 살찐 것 좀 보세요. 아주 포동포동합니다. 오리들도 포동포동하고요. 그 전기를 받아서 이 길을 걸으면 우리들도 건강해지려나? 쭉 돌다 보니까 이런 곳도 있습니다.
노란 가을 단풍의 색이 기가 막히네요. 레저 시설도 있어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마장호수와 마장호수 출렁다리였습니다. 파주 여행 베스트 9을 정리해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 헤이리 마을. 역사와 추억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여행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한국에서 둘러보는 영국여행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오두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북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분단의 아픔, 상생, 평화, 통일의 복합문화공간 임진각 관광지. 임진강과 임진각 전격을 감상하는 역사유람선 황포도배. 1시간 이내에 즐기는 가막산의 절경과 아찔함. 가막산 출렁다리. 짜릿한 스릴과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 트레킹 마장호수 출렁다리. 동서양의 아름다운 정원을 품은 사계절 수목원 벽초지 수목원. 파주여행 베스트 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